생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2차 시 수업입니다. 네, 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있고 선생님은 빈 교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살짝 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교실에 없어서 굉장히 좀 심심하고 보고 싶은 거 알죠? 네, 그러면 오늘도 힘내서 온라인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신경세포에서의 자극을 받기 전과 후의 막전이 변화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상태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그래프와 함께 배워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흥분이 한 뉴런에서 전도된 이후에 어떻게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어 이동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신경세포가 충분한 크기의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의 세포막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펌프의 작용으로 인해서 세포 밖과 세포 안의 이온 농도가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한 세포막의 통로가 이러한 분극 상태에서의 막전이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극을 받지 않은 이러한 분극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확산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칼륨 통로는 아주 일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세포 안에 칼륨 농도가 많아지면 이 많아진 칼륨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러한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으로의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확산은 분극 상태에서의 막전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세포막을 경계로 어떠한 이온의 분포가 나타날까요? 네,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이미 세포 바깥쪽이 안쪽보다 농도가 높은데 칼륨마저 통로를 통해 확산되어 세포 바깥으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양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며 세포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이온을 띠는 이온들이 축적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막전위를 측정을 해보면 세포 안쪽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mV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분극 상태에서의 막전위를 우리는 휴지 전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에서 분비된 물질 또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다양한 자극을 받았을 때 뉴런의 막의 막전위는 변화하게 됩니다. 네, 특정 막전위 측정 방법에 의해서 세포막 바깥쪽을 기준으로 세포 안쪽의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 이때의 뉴런의 세포막의 막전위를 측정을 해보면 막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만약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막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나트륨 통로의 열림 현상인데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또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나트륨은 농도가 높은 바깥쪽에서 농도가 낮은 세포
안쪽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네, 그럼 분극 상태일 때보다 세포 안쪽의 양이온의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휴지 전위보다 세포 안쪽의 막전위가 상대적으로 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탈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경세포가 받는 자극의 크기는 매번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어떤 경우에는 신경세포에 주어진 자극이 너무 작아서 나트륨 통로가 적게 열려 나트륨이 들어오다가 금방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주어진 자극의 크기가 너무 커서 막 투과성에 큰 변화를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막전위도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이온에 유입되는 정도에 따라서 세포 안의 양이온이 많아지면서 분극 상태일 때보다 세포 안의 음전하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극을 받으면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 정도를 띠던 분극 상태의 휴지 전위는 점차 상승하게 되는 상태가 왼쪽 그래프의 2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분극에 의해 막전위가 충분히 변화될 경우에 들어온 나트륨들에 의해서 인접해 있는 주변의 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들어온 나트륨들에 의해 자극을 받아서 더 열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나트륨들의 유입으로 주변의 막들은 더더욱 탈분극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자극의 세기가 막전위가 역치 전위라고 하는 특정 값에 도달할 만큼 탈분극이 이루어지게 주어진다면 나트륨 통로가 동시에 빠르게 열려서 탈분극에 의한 막전위의 큰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이러한 막전위의 큰 변화를 우리는 활동 전위라고 합니다. 네, 활동 전위는 이러한 탈분극에 의해 생긴 막전위의 큰 변화를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활동 전위는 대부분의 신경세포에서 약 1에서 2mC의 정도의 길이로 매우 짧게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닫히게 되고 칼륨 통로는 열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유입은 멈추게 되고 칼륨 통로에 의해서 칼륨 농도가 높은 세포 안쪽에서 세포 밖으로 칼륨이 확산되어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양이온의 유출로 다시 막전위는 하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4번과 같이 막전위가 하강하고 있는 막의 상태를 재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재분극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칼륨 통로가 닫히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여전히 닫혀 있고 칼륨 통로는 닫히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칼륨이 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의 휴지 전위보다도 막전위가 더 하강하는 5번과 같은 상태가 잠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칼륨이 분극 상태일 때보다 더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분극 상태일 때보다 음전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이후에 다시 칼륨 통로마저 닫히게 되는데요. 네, 여전히 나트륨 통로도 닫혀 있고요. 네, 근데 이때는 항상 작동하고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세포 바깥으로, 칼륨은 세포 안쪽으로 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나트륨과 칼륨의 분포가 자극을 받기 전의
분극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이온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신경세포의 막의 특정 지점에서 나트륨의 유입으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나트륨의 일부는 축삭돌기를 따라 근처 부위로 확산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나트륨의 증가는 인접한 부분의 막전이를 변화시켜 막의 탈분극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유입되어 양쪽으로 확산되어 온 나트륨에 의해 자극을 받은 세포막의 인접 부분의 세포막들도 막전이가 변해서 서서히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탈분극이 일어난 지점에서는 또 나트륨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나트륨 통로가 자극을 받아 열려 나트륨이 대량 유입되어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트륨 통로들이 연속적으로 열리면서 흥분 부위가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흥분의 전도라고 합니다. 네, 한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나트륨의 유입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이러한 나트륨은 주변의 막을 탈분극시킬 만큼 충분하다는 의미일 테니까 이러한 활동 전이는 축삭을 따라서 멀리 퍼져나감으로써 먼 거리까지 신호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유입된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나트륨의 이동으로 인해 주변의 막의 탈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흥분은 세포 내에서 양쪽 방향으로 전도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흥분이 지나간 자리는 재분극, 이 그림에서처럼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고 이 재분극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겠죠. 따라서 이 지점에 다시 자극이 주어진다고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나트륨의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다시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이 양쪽 방향으로 확산된다고 해도 활동 전이의 진행 자체는 축삭돌기를 따라서 축삭돌기 말단으로, 즉 한 방향으로 전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뉴런 내에서 흥분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어떻게 자극이 전달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뉴런에서 축삭돌기 말단까지 자극이 전도가 되면 이 자극은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요.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일단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주머니들이 있는데요. 이 속에는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흥분이 전도가 되어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을 하면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의 세포막 쪽에서 세포막과 융합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은 시냅스 틈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막에 있는 이온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화학 물질의 결합에 의해서 세포막에 있던 수용체, 즉
이온 통로가 열려서 시냅스 다음 뉴런 안으로 이온들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세포 밖으로 유출될 수 있게 되겠죠. 만약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신경세포막의 나트륨 통로와 결합하게 된다면 시냅스 이후 신경세포로의 나트륨의 유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냅스 이후 신경세포에서의 뉴런의 막에서도 계속적으로 활동 전이가 일어나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이전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만 시냅스 소포에 쌓여서 분포하기 때문에 흥분은 시냅스 이전에 있는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이후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만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흥분의 전달 방향은 시냅스 이전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이후 신경세포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 어땠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라 굉장히 생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등교를 하면 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주고 어떻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가 되는지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려면 기본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 와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내용을 교과서를 꼭 복습을 하고 꼼꼼히 암기를 해서 등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